트럼프 대선 후보가 당선된 직후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천장을 뚫어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고 그 이후로도 연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며 트럼프가 추켜 세운 머스크로 인해 도지코인 역시 연일 폭등하여 업비트 기준 하루 8조 원을 넘는 거래량과 함께 일주일 동안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추가로 대선 전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SNS에 트럼프가 승리하면 차기 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될 것이고 부서의 앞글자를 딴 DOGE를 합성한 사진을 게시했는데 실제로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임명되었고 머스크가 대놓고 힌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코인 상승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도지코인의 엄청난 상승세를 바라보며 자책하는 반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 된 일론 머스크는 공화당 출신 비백 라마스와 함께 2026년 7월 4일까지 연방정부의 막대한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고 정식 부처가 아닌 자문기구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 직후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을 선두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드디어 암호화폐 불장 초입에 들어서기 시작했다며 열광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트럼프가 강조한 암호화폐 규제 완화와 철폐 그리고 그와 관련한 공약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트럼프의 임기 기간 동안 어떤 암호화폐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트럼프가 공약한 정책들의 구체적인 실행 여부와 여러 요인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상승 가능성 높은 몇 가지 종목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트럼프가 공약한 정책들의 정리는 지난 이슈 점검에서 다루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핵심 정책 중 하나는 금융규제기관 개편입니다. 때문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최대 수혜자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를 빌릴 수 있는 탈중앙 금융 대출 플랫폼인 에이브는 특히 트럼프 일가가 지원하는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에이브를 사용한 플랫폼에서 출시 제안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이브는 디파이 대출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총 예치금 TVL 부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표적인 디파이 프로토콜 중 하나입니다. 에이브는 바이낸스, 바이빗 등 글로벌 거래소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워나마켓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디파이 프로토콜은 에이브 이외에도 메이커다오, 유니스왑 등이 유명하고 솔라나 쪽은 레이디움, 주피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레이디움은 국내 거래소 기준 업비트의 BTC 마켓에만 상장되어 있고 주피터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워너마켓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쪽을 본다면 최근 유행하는 리스테이킹으로 떠오르는 에테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테나는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코인원의 워너마켓에만 상장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다시 ETF 승인 가능성이 높은 알트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리플과 솔라나가 가장 먼저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최근 캐노리 캐피탈이 최초로 신청한 헤데라 ETF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헤데라는 지난 4월 블랙록과 공식 파트너십을 연상하게 하는 게시물을 올려 헤데라 가격이 급등한 해프닝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블랙록이 공식 파트너사로 헤데라를 택한 것도 아님과 동시에 그런 주장을 헤데라 재단이 한 적도 없습니다. 블랙록이 관리하는 펀드들 중 하나인 아첵스 플랫폼상의 토큰화 펀드가 헤데라를 통해 발행된 것이 사실이지만 블랙록의 토큰 증권화가 온전히 헤데라 위에서 발행되지는 않습니다. ETF와 연관되어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더리움입니다. 현물 ETF 출시 이후 비트코인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 ETF인데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시 현물 ETF 출시 전 SEC의 요청에 의해 삭제되었던 스테이킹 옵션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스테이킹은
보유한 수량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레이스케일은 여러 암호화폐를 한데 묶은 암호화폐 인덱스 ETF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데 구성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그리고 아발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발란체는 앞서 말한 디파이 영역에도 걸쳐 있고 최근 블랙록의 RWA 지원 네트워크에 추가된 만큼 디파이와 ETF 모두 연관되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플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철폐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리플은 SEC와 소송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SEC의 수장 게리 겐슬러는 트럼프 취임 직후 해임되거나 그 이전에 스스로 사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기대감으로 최근 리플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리플의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이 만약 해리스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리플의 단기 전망은 훨씬 더 밝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리플 측이 머스크처럼 트럼프에 올인을 했다면 SEC의 기소에 주도권을 가져갈 것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개혁하려고 하는 전통금융과 은행 쪽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도지코인처럼 트럼프 당선 직후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플은 차기 ETF 승인 후보 중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이고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트럼프의 회동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여전히 차기 정부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대통령직과 상원, 하원을 모두 차지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 만큼 해당 법안들은 벌써부터 준비되고 있고 친암호화폐 인사들로 관련 부처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그의 공약은 당선 직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일부 코인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동을 걸기 전부터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코인이 혜택을 받을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과 의도를 꾸준히 관찰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IM머니에서는 매일 오전 9시에 비트코인 전망과 시황에 이어 알트코인의 분석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질문이나 소통을 원하시면 영상 더보기에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해주세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상 이슈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